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. 제 손자는 44개월인데 언어가 너무 느려 단어로만 겨우 말하고 밥도 스스로 떠서 먹지 않고 제가 숟가락 위에 밥을 떠 놓으면 겨우 먹곤 합니다. 무엇이든 스스로보다는 어딘가에 의지를 하곤 합니다. 어린이집에서는 혼자 놀기만 하고 밖에 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잘 안 쳐다보려 합니다.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, 어떤 치료가 좋을지 도움 청합니다.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. 44개월인데. 44개월이면 5살인가요? 그러니까 그쵸. 네, 만 4세가 안 된 거니까, 이제 48개월이 만 4세니까, 만 4세는 안 돼서, 뭐, 5살이거나 6살이거나, 뭐. 빠른 이 생이면 정도. 6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병원에 안 가보셨을까? 그러게요. 일단 이 경우는 대개는 병원을 먼저 가야 되지 않나요? 정확한 검사.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효과적인 치료는 뭘까요를 물어보시는 건지, 아니면 우리 아이는 44개월이고 이렇게 느린데 아직 어떤 별도의 개입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의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만약에 아직 그냥 어디 무슨 병원도 안 가봤고 다른 치료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고,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얘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잖아요. 그리고 이제 손자라고 하셨는데 부모가 어느 정도, 예를 들어 부모는 맞벌이라서 손자를 좀 돌보고 계신 건지, 아니면 내 손자가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,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진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, 지금 보여주시는 걸로만 보면 자폐 스펙트럼적인 특징들이 좀 보여요. 그냥 혼자 놀기만 하고 밖에 나가면 고개 숙이고 사람 잘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, 그리고 44개월인데 그냥 겨우 단어로만 말하고, 이런 발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병원만 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 가려고 해도 뭐 괜찮은 병원을 알아봤더니 진단받는데 뭐 몇 개월 걸린다고 할 수도 있고, 그럼 그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려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냥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아이랑 잘 살아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. 저도 이제 비슷한데,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이 할머니신 거잖아요. 그래서 맞죠?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신지 몰라요. 어쨌든 조부모 중에 한 분이실 텐데, 네. 조부모님이 주 양육자인지 아닌지가 저도 첫 번째 궁금하고, 왜냐하면 그게 아이의 어떻게 보면 요 연령대 좀 가장 또 중요한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. 부모랑 어쨌든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.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, 근데 그냥 적어주신 것만 보더라도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발달에 문제는 있어 보여요. 왜냐하면 너무 뚜렷하잖아요. 44개월인데 단어로만 소통하고, 그러니까 그게 문장으로 얘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가 보이는 소통 방식이 단어로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발달적인 문제가 있다. 그게 뭐 정서적인 걸 수도 있고, 실질적으로 발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기도 하고, 스스로 떠서 밥도 스스로 떠서 먹지 않고라고 돼 있는데 못 먹는 건지 정말 못하는 건지, 그러니까 얘가 혼자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만 줘야 먹는다더라,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여서 실질적으로 얘가 이거는 약간 요렇게 맥락을 가져가셔서 의사한테 물어봐도 의사 선생님도 되게 애매해요. 그래서 확실하게 그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게 좋거든요. 물론 검사하면 다 나올 거지만, 얘가 그래서 이걸 못하는지 아니면 그냥 먹을 수는 있는데, 약간 조부모 분들께서 특히나 그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양육 환경에서 보면, 양육 태도에서 보면 약간
부모님보다는 좀 더 아이한테 이제 특히 맞춰주는 그런 성향들도 가지고 계실 경우가 있어서 주양육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,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스스로 먹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또 그거에 따라 또 되게 다를 것 같긴 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저는 병원에 가셨다라고 하면 이미 뭐 특히 뭐 만약에 조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랑 갔을 수도 있잖아요. 이미 의사 선생님이 발달 검사를 하면 영역이 다 나와요. 총체적으로 이 아이는 언어 능력은 뭐 뛰어난데 어떤 영역이 떨어지고, 뭐 조작 능력이 뭐 부족하고, 아니면 어떤 상호작용 그 사회성 면이 부족한지, 이런 게 총체적으로 약간 우리 생각해보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뭐가 떨어지니까 사실 언어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고, 병원을 안 가셨다고 하면 이제 가시면 그런 걸 받게 되실 건데, 실질적으로 진짜 유명하거나 좀 큰 병원들은 대기가 진짜 말도 못해요. 1년 넘기도 해요. 유명한 선생님 만나자고 하면. 그래서 근데 이 사연만 보더라도 저희 셋 다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. 그게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, 그럼 저 같으면 빠른 진단이 아니라 빠른 소견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소아정신과를 찾아가서 일단 소견부터 받겠어요. 꼭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. 왜냐면 뭐 큰 병원에 진단 받고 싶으면 거긴 예약을 해두시되, 빨리 소견을 받으시면 이 연령대면 소견서만으로도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수반이라고 하는 특수교사가 아이를 지도하고, 특수교사 그 지도 아래. 근데 그게 꼭 장애 아이들만 들어가느냐, 그게 아니에요. 요 연령대는 소견서만으로 가능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아이가 벌써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통합반이죠.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통합반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그냥 유치원 교사, 어린이집 교사가 단체 생활에서 이 아이 돌보기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, 이미. 왜냐하면 일단 식사 혼자 못하죠. 아이가 차면 잘 안 하죠. 혼자 놀죠. 그럼 일단 교사들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런데 이제 특수교사라고 하면 말이 다르죠. 왜냐면 장애 그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 아이를 지도하는 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아이를 더 이렇게 아이한테 맞춤 교육이 더 들어가실 수가 있고, 그런 피드백이 이 연령대는 굉장히 더 되게 유용하거든요. 뭐 IEP라고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특수반에 들어가게 되면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이 될 거죠. 1년에 2번 정도 아이에 대한 그런 정기적인 회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소견을 빨리 받으셔서, 소견을 받으시면 뭐가 좋냐면 또 만약에 당장 진단이 아니면 바우처를 사용을 못 하실 건데, 특히나 지역에서 하는 뭐 우리 아이 심리지원 바우처나 아이가 그냥 보더라도 어떤 치료는, 특히 저는 언어 치료는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, 왜냐하면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소통 방식이 단어 위주라고 하니까 그 우리 아이 심리 지원 바우처나 이런 거 꼭 장애 영역에 들어가서 받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아이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. 부담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바우처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. 이거 제가 말한 언급한 바우처도 지역별로 대기가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꼭 장애 영역이 아니고 소견서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대기가 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시기적절하게 신청을 잘 하시면 잘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이미 장애 영역에 들어간 친구들은 뭐 발달재활 서비스, 그 바우처 서비스나 이런 거를 이미 이제 받고 있을 거라서 이게 중복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. 만약에 뭐 병원을 가셨다고 하면 당연히 근거가 있을 거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빠르게 좀 받았던 거 아마 그 기록지도 있을 거고 하니까 뭐가 부족했는지 그 검사 결과지에 다 나와 있어요. 거기서 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시급한 거. 그 기관을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관에서 사실 그 특수반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특수반 선생님이 더 잘 피드백 해주실 거예요. 이 아이가 어떤 거가 가장 어려워서요. 이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. 뭐 사회성 치료 수업을 하시면 좋겠어요. 뭐 언어 치료 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받으실 거라서 혼자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좀 부모님 계시면 이제 부모님이랑도 소통해 보셔서 병원을 갔다 왔냐, 뭐 아니면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예약이 돼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부모님이 아니어서
어려울 수도 있을까? 어쨌든 주 양육자이시면은 그 지금 이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. 이게 왜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손자분이 단어로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해하는 능력 있잖아요. 어느 정도 그 소통을 우리가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근데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세요. 이 친구가 말하는 건 굉장히 단어로만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, 손자분이랑 나랑 소통을 할 때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장애아 전담 뭐 이런 어린이집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냥 비장애 친구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인데 여기서 혼자 놀잖아요. 그럼 혼자 노는데 이 친구가 자폐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노는 어떤 그런 패턴인지, 아니면은 혼자 놀아도 뭐 상상놀이를 하고 있다던가 뭔가 그러니까 성향상 그냥 되게 소극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되게 이렇게 막 말도 없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혼자 노는데 어떻게 노는지를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래서 정말 뭐 혼자서 그냥 노는데 정말 역할놀이나 상상놀이나 이런 게 너무나 뭐 자유롭게 잘 되고 이렇다. 이러면은 뭐 그냥 이 아이가 가진 그냥 성향일 수도 있겠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, 일단은 근데 병원은 꼭 가시기를 권하는데, 아무튼 혼자 노니까 무조건 뭐 자폐야 이건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?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세요. 그리고 밥을 혼자 못 먹는 거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. 상상놀이도 다 되고 알아듣는 것도 표현은 안 하지만 뭐 막 다 된다. 근데 왜 밥을 혼자 안 먹을까? 그거는 진짜 아까 연주 씨 말한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주고 막 이러니까, 그래서 아이가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데도 저도 막 어릴 때 그랬거든요. 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주세요.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인지,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다른 기능, 뭐, 그러니까 우리랑 소통할 때,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. 얘가 표현하는 것만큼만 알아듣는 것 같은 건지, 아니면 말귀 정말 다 알아듣고 소통은 뭐 다 되는지,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, 그래서 그런 거 문제가 없고, 그 다음에 역할놀이나 상상놀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, 이렇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 통해서 어쨌든 의견을 좀 들어봐야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아이가 그냥 좀 느린 건지, 발달이 좀 느린 건지,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건지를 한번 보는 게 좋잖아요. 그거를 보는 방법은 그 많이 쓰는 용어에 이제 공동주의라고 있어요. 공동주의가 뭐야? 나랑 너랑 같이 어떤 거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. 그래서 여기 좀 보자. 그랬을 때 보고, 엄마 이거 좀 봐봐. 말은 못해도 왜 그 의사소통이 되는 거 있잖아요. 여기 좀 봐봐, 나랑 같이 이거 하자, 같이 놀자, 이런 것들의 의도들이, 그리고 엄마가 와 저기 봐봐 이거 너무 예쁘다 이랬을 때 이렇게 보고,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얘가 나랑 뭐 이렇게 같이 있어도 왠지 같이 안 있는 것 같고, 내가 여기를 보라 그래도 잘 안 봐서 아니 여기 좀 보라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공동주의를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든 친구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이 친구가 자폐 스펙트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는, 얘가 되게 혼자 있고, 그러니까 혼자 논다고 해도 무조건 자폐 스펙트럼인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성향이 다 다르잖아. 같이 놀고 싶은 애가 있고 혼자 놀고 싶은 애가 있고, 그래서 그 성향들을 좀 봐야 되는데, 보통 이런 사연을 주실 때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일 때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, 그렇게 어떤 공동주의가 잘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그러면 얘 어떻게 사회성 떨어지는 것 같고 말 잘 못하는 것 같은데, 그리고 얘가 왜 밥 혼자 안 떠먹는지 아세요? 물론 이게 습관적인 것도 있는데요.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얘가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니까 신체적으로 얘가 뇌병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조절력들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팔의 각도들이 잘 안 나온다든지, 얘네가 왜 가위질도 잘 못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. 너무 힘이 들어가 있던지 너무 힘이 없던지. 힘이
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걸 샥샥샥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못하거나, 아니면 얘가 못 쥐어. 이 가위를 딱 쥐었으면 여기가 딱 접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밥을 떠 있는 걸 이렇게 먹는 거 쉽잖아요. 힘이 안 들어가도 되죠. 근데 밥을 떠 먹으려면 숟가락을 잡고요, 밥 공기에 조절을.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.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해요.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까 횟수가 줄어들죠.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. 그럼 또 안 부모님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점점 못해. 음.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친구 중에도, 만나는 친구 중에도 얘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손에 힘 줘서 뭘 하는 걸 되게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보면 손이 애기 손이에요. 많이 안 해봐가지고. 그렇게 이제 악순환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잘 못하는 건, 안 하려고 하는 거는요, 잘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귀찮아서 할머니 해줘 이렇게 버릇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, 만약에 내가 세수를 되게 잘하고 세수하는 게 즐거우면 걔가 그걸 안 하겠어요?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잘 못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고, 그래서 해주다 보니까 안 해봐서 점점 못하고가 계속 도는데,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리고 얘 자꾸 혼자 놀고 사람 안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야, 먹어봐. 네가 떠서 먹어야지 한다고 잘 되지 않고, 야, 사람을 봐, 여기 봐 이름 부르고, 여기 봐, 누구야, 여기 봐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사람을 잘 안 쳐다보는 거는 모든 자폐가 그런 건 아닌데 감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 우영우에도 나왔는데, 나에게 사람을 똑바로 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해요. 그게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 눈부셔서 잘 못 보는 거와 같은 자극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걔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잠깐 고개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옆으로 이렇게 요, 보기도 요. 하고. 우리 근데 딸이-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지 마, 똑바로 봐야지 라고 하는 건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불러도 잘 못 쳐다보던 아이들이 잘 보게 되는 아이들로 바뀌기도 해요. 그런데 다른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, 그거는 감각의 차이라서 억지로 바꿀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얘가 병원을 가든 어느 치료를 받든 집에서 같이 살 때 도와줘야 되는 건 뭐냐면, 그냥 많이 해보라고가 아니라 얘의 몸과 감각부터 조절력이 생겨야지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사회성을 할 때 늘 강조되는 게, 사회성 하면 애들이랑 잘 놀고 어울리고 이걸 생각하는데, 그거는 조금 나중 단계고, 얘가 이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게 사회성 1번이잖아요. 그러면 44개월이면 밥은 떠서 먹고, 혼자 신발. 화장실을 가고, 혼자 옷을 입고, 신발을 벗고, 신발을 신고 하는 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. 야, 너 얘랑 같이 놀아봐 하고 막 그룹 수업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대부분 몸이 잘 안 돼서 그걸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발을 혼자 못 신는 것도, 얘가 발 이렇게 넣어서 딱 넣는 이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.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어떻게 움직이는데 잘 안 돼.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해줘야 될 게 뭐냐면, 44개월이니까 아직 어리고 작잖아요. 그러니까 몸을 좀 많이 만져주고, 관절을 많이 움직여주고, 이런 것들, 주먹을 쥐었다가 펴고 가. 얘한테 그거 할 수 있나 보세요. 얘가 정말 전통놀이, 잼잼, 곤지곤지, 짝짝꿍 할 수 있는지,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곤지곤지를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거든요. 얘가 만약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도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럼 만약에 얘가 못하면 이거를 우리가 쥐어줘서 꾹 쥐고, 이게 주먹이야 하고 주먹이야 하면, 주먹 쥐어보래도 못하고 힘 없던 애들이요, 이거를 자꾸 해서 눌러주고 펴고를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이 힘이 스스로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 나이 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라고 하고 여기든 쳐다봐 하는 것보다는 많이 만져주시고 관절을 움직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, 그리고 누구랑 같이 놀아봐 보다는 얘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는 거, 그게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.
저 근데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났네요.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그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기관을 다니면 그 개월수에 맞는 그 텀이 있어요. 텀이 좀 길긴 한데 그거 자료 안 내면 어린이집 기관을 못 다니거든요. 그 분명히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44개월이니까 중간중간에 그 결과지가 만약 같은 기관이면 그거 다 보관하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평가할 때 어린이집 기관의 서류예요. 그걸 안 받으면 어린이집 기관에서 그 평가를 나쁘게 받기 때문에 제가 많이 저는 쭉 어린이집을 다녀봐서 아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도 아닌 비장애 친구도 이거 안 내면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없게 돼가지고 분명히 꼭 발달검사 아니더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에 그런 거 다 해요. 뭐 몇 단어 하는지, 뭐 조작하는 거, 뭐 두 발로 뛸 수 있는지, 뭐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, 뭐 던질 수 있는지 분명히 결과지 있으실 거거나 아니면 그전 결과지가 없다. 아니면 근데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 할 그 개월수 그 텀이 예를 들면 뭐 한 15개월 예를 들면 36개월에서 48개월을 받아야 돼요라고 하면 아직 안 받으셨으면 그냥 그 기간 안에 아무 때나 가서 받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동네 그냥 가까운 소아과에서 바로 예약하고 소아과 그 선생님이 그거를 부모가 체크하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만져보고 또 물어보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. 그거는 특히나 어린이집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 어린이집 다닐 때 맨날 서류 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 있어가지고 뭐 바로 어디를 가기가 어려우시면 그걸로라도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.